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호 2차 발사 KBS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잠시 뒤에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절반의 성공, 미완의 성공이랑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10월 1차 발사, 그리고 지난주 부품 문제로 다시 발사대를 내려와야 했고 마침내 오늘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오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주 선진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누리호 발사 함께 지켜볼 전문가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최창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터보 펌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자리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도 날씨 때문에 하루 연기했고 결국 부품 문제 때문에 발사대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한 며칠 만에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는 모습 볼 수 있을지 몰랐었거든요. 자, 최청호 박사님, 준비 어떻게 되고 있었길래 지금 발사 앞두고 심정이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황 박사님, 이번에 누리호에는 지난번에는 모형 위성이 실려 있었고요. 이번에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올라갑니다. 뭐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모습도 있고. 자, 이번 발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실제 발사체 개발에 관여하신 최 박사님은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위성 전문가이신 황 박사님은 간절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궤도님 지금 주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과학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직접 만나는 이제 유저분들이나 그다음에 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궤도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성공과 실패,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많이 벗어나서 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의 경험치를 얻으면서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걸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기대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네, 오늘 발사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같이 너무도 순조롭게 잘 올라가서 이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런 차질이 있었단 말입니다. 46초가 모자랐었죠. 네. 너무 안타까운 순간 46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 황정호 박사님, 이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 더 필요했던 46초의 의미는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자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세게 던지면 위로 날아가는데 적당한 속도로 던지면 계속 돌 수 있는 것처럼 지구의 중력과 물체가 밖으로 나갈 때 저는 농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러닝슛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달려가는 거를 이제 1단으로 이제 추진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하는 장면은 이제 우주로 올라가고 2단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을 놓을 때 손가락에서의 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위성 모사체를 톡 튀어 올리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래서 궤도 올리는 그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유가 맞았나요? 네, 적절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우리 컬링 경기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스톤을 가운데 놔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도라는 게 정확한 그 위치에 정확한 속도로 그 위성을 딱 올려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컬링 경기할 때 스톤을 정중앙에 딱 놓으면은 이걸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죠. 네, 그걸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고, 하지만 정중앙에 놓지 못해도 컬링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는 정중앙에 놓는 것은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경기 자체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전 통안에 몇 초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매치 자체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현장에서도 연구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최 박사님, 그때 이 46초가 부족했던 이유를 정확히 일단 찾아냈던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지상에서 부력은 결국 중력 때문에 생기거든요. 물에 네. 뜨는 힘이기 때문에 네. 누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부력인데, 네. 근데 이게 우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로 나가니까 헬륨 탱크가 받는 부력이 바뀌는 걸 보고 이게 생각했던 거 너무 강한 부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들려서 누설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님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제일 저도 답답한 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려면은 실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죠.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데이터로 뭐 확인을 해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참 부분들이 애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황 박사님, 자 이번 1차 발사 때와 다른 게 많습니다. 특히 위성 부분이요. 황 박사님께서 위성 전문가인데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궁금한 게 사실 지난번에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로 실험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위성 모사체에 띄우는 거를 일단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위성 모사체를 실험을 해보고 그걸 성공을 하고 실제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제가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발사는 모든 과정을 다시 하는 건데 그런 실제 위성을 싣게 된 그 이유라 그럴까요? 한번 이번엔 뭐 과감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네, 그 발사 계획서라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대학생들이 만든 위성이다 보니까 참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위성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궤도님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정말 기술력도 그렇고 좀 부럽습니다. 제가 젊을 때 저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궤도님도 인공위성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이제- 후배들의 이 역할 활약들 보면 좀 또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사실은 이 큐브 위성이라고 하면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요만해요. 작은 수박만 해요. 네. 네. 요만한 이 작은 10cm짜리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안에 대학원생들의 꿈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을 기여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정말 많은 정말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고 이게 만약에 잘 올라간다면 이들은 사실 엄청나게 행복한 경험을 이번에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연구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학계, 연구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최 박사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후배도 있고 네. 산업계에서 정말 이 회사를 만들어서 초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팀도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과연 어느 쪽인가 이걸 알 수 있는 좀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그런 저력이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죠. 기술과 열정에 쌓여서 이제 오늘 이런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2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2차 비행의 목표 그리고 이거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고도 700km. 700km 상공에서의 성능 검증 위성 안착 오늘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때이른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발사 장면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KBS 교향악단이 나로도와 우주발사장을 배경으로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응원하는 연주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궤도님 잠깐 얘기 좀 나눠보죠. 지금 KBS 뉴스 유튜브 채널 등등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선 계속 연기가 나오는데 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지금 이 산화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가 주변에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이제 하얗게 달라붙기도 하고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누리호는 왜 흰색인가? 다른 색은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응결되는 수증기 혹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1.8톤의 문을 초당 붓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하얀 연기를 만드는데 네. 만약에 누리호 발사체의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면은 너무 튀고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얀 바디를 이용해서 누리호가 하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켓에서 분리된 잔해물이 지상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로켓에 분리된 잔해물이 지상에 떨어질 수도 있냐? 예. 정말 그거는 또 한번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1단, 2단 이렇게 분리된 잔해물이 떨어지는데 네. 이것들은 전부 이 해상으로 착륙하도록 저희가 다 설계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폭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잔해물이나
로켓 단별 잔해물이 다 어쨌든 트래킹, 다 추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전 반경을 다 지금 설정하고 있고요. 안전 반경을 벗어나 정해져 있고 다 그렇겠네요.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속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비행할지 계산한 다음에 그 전에 중단시킨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그 정말 이렇게 재치 넘치는 질문도 질문과 댓글도 있지만 저희가 알아두면 또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이제 누리호 발사. 자, 발사 이후에 어떤 이벤트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1단 로켓부터 잘 점화가 돼서 네. 네, 올라가야 되겠고요. 네, 올라가기 직전에 정말 잘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올라간 이후에 이제 1단 로켓이 연소가 중단된 이후에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 로켓이 점화가 될 겁니다. 네. 또 페어링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검증 위성이 있어요. 네. 이 검증 위성이 잘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되면 네.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딱딱 맞다면은 네. 정확하게 컬링 경기 정중앙에 스톤을 놓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컬링 경기로 비유를 해주니까 정확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시작이 됐죠. 85초, 84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0초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로켓의 엔진 점화가 우주 몇 초 발사 전에 30초 전입니다. 불이 딱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2륙 4초 전에 일단 엔진 4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네. 2륙 4초 전에 2개 엔진이 점화되고 나머지 2개 엔진은 0.2초 후에 점화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누리호 발사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비행 정상. 최대 동압 통과. 일단 엔진 정지 확인. 1단 분리 확인. 2단 엔진 점화 확인.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자, 지금 누리호 하늘로 높게 우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정각에 하늘로 박차고 올라가게 됐고 지금 현재 3분 50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방송에 들리는 현장 아나운서의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페어링 분리 자, 확인. 비행 정상 그리고 1단 분리 그리고 2단 점화 그리고 100km 통과 또 지금 좀 비행 전에 정상, 페어링 고도 분류 200km 분리 통과. 고도 191km를 무사히 돌파하고 있다는 그 현장 상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모습 정말 각 엔진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줘서 별 차질 없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 이후 단분리 그리고 아주 190km, 200km 상공을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 이단 아직까지는 엔진 정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능 검증 위성 분리의 고도가 이제 700km란 말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7분 정도. 15분 정도 네.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죠. 네. 15분 정도에. 발사 후 16분 뒤에는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됩니다. 네. 이륙.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분 정도 지나면은 성능 검증 위성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600km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궤도님, 네. 자 아까 발사부터 최종 단계까지 다시 한번 어떤 단계를 거쳤고 이제 남은 단계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네. 예,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는 14분 57초경에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고도가 이제 700km가 넘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모사체 분리되는 한 16분 지점 지나야지 또 잘 분리가 되고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고도, 높이와 속도가 완벽하게 딱 우리에게 잡히면은 네. 그때 이제 드디어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많은 숫자의 도미노를 세우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완전 실패했다라는 건 이제 도미노가 삐끗나서 네. 다음 도미노를 못 넘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도미노가 순조롭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마지막 것까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예, 지금 아마 57초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라 지금 막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예. 들리고 있는 얘기, 예,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이런 얘기가 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 지금 상황을 보느라고 여러 가지 우주나 산업 이런 얘기를 궤도님과 나눠보려고 예.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다시 이 상황 마저 지켜보고 더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궤도님, 예. 자 발사 장면을 지켜본 우리 누리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말씀 얘기들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비행이 종료됐다. 이제 서로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상 성공했다는 것을 서로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궤도님, 예. 저 지금 준비하신 말씀하고 한번 우리 시청자들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네.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 발사체, 로켓을 이용해서 어딘가로 무언가를 배송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목표라는 배송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송하는 발사체랑은 교신을 하고 있어요. 즉 배송하는 배송하시는 분이랑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분이 명확하게 그 주소로 지금 찾아갔어요. 네. 그분이 정확하게 도착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배송물을 거기다가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 쪽으로 내 물건 잘 받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면 이제 완벽히 이 어떤 물품이 배송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배송원이 잘 도착해서 물건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은 받았는데 네. 아직 정말 물건을 받은 사람이 내가 엔진 받았다는 점화. 후기를 아직 사이트에 안 남긴 이륙. 상태인 거예요. 네, 이 후기를 남기는 게 발사 후 42분 23초가 지나서 남극 세종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간 이 위성이 내가 정확하게 여기 왔다. 잘 전달됐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고 그때가 되면 정말 완벽하게 이 쇼핑몰에 물품이 배송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댓글 네,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브리핑이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오태석입니다. 아까 시청자 반응 좀 보고 계셨는데 예, 또 지금- 한두 가지만 더 전달을 해주신다면요. 예,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6월 21일이다. 네.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예, 누리호 고마워 우주까지 가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자. 누리호야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달고 우주를 누벼라. 네, 굉장히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 자체에다가
의인화를 해서 네. 이제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네, 저도 좀 감정이입이 되면 친구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발사 과정 원활하게 보셨고요. 자, 누리호 2차 발사 그 장면 다시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 2차 발사, 로켓 분리 그리고 최종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자 과정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성공하는 분위기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1차 발사 때 이후에 두 번째 발사만에 성공한다면 그게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로켓 우주 발사체 그럼 저희가 발사체를 올려서 뭔가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시험 발사기 때문에 네. 그 위성을 올리지 못했고요. 아, 네네. 네, 지금 우리처럼 1차, 2차 비행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 자체 시험 초점을 맞춘 시험. 네, 초점을 맞췄는데 3번을 실패했고요. 나로도 잘 아시겠지만 몸이 안 좋아도 네. 뭐 열심히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예전에 한번 아팠던 데가 나았어요. 네. 그 다음번에 또 거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1차 발사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부분만 보완한다고 무조건 2차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최초의 위성 발사체 뱅가드가 있습니다. 네. 이게 1957년에 첫 발사를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59년까지 11번을 쐈는데 11번 중에 고작 3번을 성공하고 8번을 실패합니다. 네. 네, 결국은 뭐 3차, 8차, 11차를 성공하고 중간에 성공을 해도 3차 성공 후 4차, 5차를 또 실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11번을 쐈던 거고 3번만 성공했지만 그 11번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로켓 강국이 된 거죠. 네. 네, 우리는 이제 고작 2번째입니다. 네, 걸음마 단계로 보고요. 근데 엄청나게 잘 걷는 꼬마아이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지금 그 야구, 농구, 컬링, 택배 그리고 이제 건강 진료의 걸음마까지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발사 과정이 약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발사 이후 40분 정도 동안의 과정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후가 중요합니다. 오늘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확인되고 성공했다고 한다. 누리호 다음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형태의 발사체가 될까요? 오후 5시 10분쯤 오늘의 발사가 성공인지 아닌지 여부를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최 박사님께서 이제 이후에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누리호 이후 우리 우주 발사체의 발걸음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죠. 그 달 궤도선,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이제 첫 발사를 한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이름부터 다누리라고 얼마 안 따리네요. 남았어요. 8월이네요. 네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 달 탐사 그 달 탐사 위성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일반인들 인식에서는 그 아폴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에 착륙을 해서 인류가 발자국을 남기고 혹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가끔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아주 상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누리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 황 박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누리호가 위성을 이것은 검증 위성과 지금 교신이 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누리호가 아니고. 네네. 성능 검증 위성은 일단 크기 때문에 네. 18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통신에 성공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작은 초소형 위성들을 사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사실상 말씀하시죠, 이미 교수님. 누리호는 정확하게 궤도에 도착했고 네. 문제 없다는 걸 다 전달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갈 곳에서 받은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한 거죠. 구매 확정. 이제 받았다. 물건 잘 받았다. 네. 완벽하게 도착했다. 네. 이제 이 쇼핑몰은 돌아갈 수 있겠다. 구매 요구가 빗발치겠는데 예, 이제. 이제 평점을 5점을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아주 그 별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3월 달에는 진짜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은 진정한 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네. 시험을 위한 위성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진정한 위성이 정말로 발사될 겁니다. 네. 자, 지금 성능검증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성공했다는 소식, 이 얘기는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누리호 발사, 오늘 이번에 시험 발사의 과제는 목표는 모두 이뤄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위성들이 물론 단순한 기능들을 하고 있겠지만 역시 이 위성들 역시 각자의 역할로 지구와 교신을 하면서 역할을 해준다면 그 이후에 또 우리 대학생들이 만든 위성들이 좀 더 좋은 기술로 좀 더 훌륭한 위성을 만들어내는 데 또 기여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 8월에 또 이제 내년 3월에 또 그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이후 우주 탐사 계획, 달 탐사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달 궤도선 다누리, 이 달 궤도선 다누리는 그 직접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그 다음에 달에 지금 궤도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마 다누리호 관련해서 과학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랑을 잘 못하세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전문적인 좀 분야만 드리자면, 정확히 얘기만 하시고. 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예전에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에 달까지 네. 3일이면 갔어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4개월 반이 걸려서 가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택시 타면 5분이면 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연료 비용도 아끼고 연료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연료를 굉장히 많이 택시에 싣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뺀 만큼 장비를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적은 연료로 달까지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다 장비를 더 많이 실어서 달에서 조금이라도 더 과학적인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네. 이건 전부 우리 자산입니다. 그 부분 이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달까지 바로 로켓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서는 이제 각 행성과 각 별들과 항성들의 그 중력이 오고 가는 바이. 걸 이용을 해서 이동의 추력을 얻어서 네, 간다는 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네. 달의 궤도에 얹어진다. 맞아요. 자,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우주 탐사 일정들 잠시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궤도님과 함께 우리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뭐 예. 축하 말씀도 많았고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황우연 분들 얼마나 긴장했을까? 우리나라 연구원 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있으셨고요. 네. 위성을 제작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도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네, 아까 우리 생중계된 쪽에서 박사님 분홍색 티셔츠 이쁘다. 어디서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티셔츠가요. 예, 이거는 이수용 박사님께서 입고 계셨던 티셔츠 같은데 이게 아마 항우연에서 발사를 위해서 단체로 분홍티를 맞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단체복입니다. 아, 단체복을 분홍색으로 맞추신 건가요? 예. 젊은 연구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젊은 연구원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분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관제센터 그림 화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분홍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색깔을 결정했습니다. 색깔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참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예. 또 더 전달해 주실 내용은 없을까요? 예, 항우연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 희귀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이번 누리호 2차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앞서 저희도 그렇고 또 나로우주센터 현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우주 탐사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우주 산업 이제 뭐 인류 생존의 영역이 됐고 아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주 산업 우주 개척 왜 중요하다? 아주 좀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일까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박사님 한 분씩 설명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우주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결과 발표 바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 기업 관계자분께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사 결과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결과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 7글자가 저희 화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 발사체의 30년 역사의 결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먼저 최 박사님, 감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발사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로는 마지막 발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지난 12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네. 그 고생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3차 발사 좀 철저히 준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황 박사님, 자 오늘 성공이란 최종 결과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우리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그 우주 주권을 확보한 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리호도 가지게 되었고 누리호의 액체 발사체를 사용한 저궤도에서 인공위성을 올리는 능력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고체 발사체 기술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액체 발사체와 고체 발사체 우리에게 옵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심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더 많은 도전적인 임무를 도전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성 전문가로서 개발자로서 이제 좀 더 해야 할 일이 더 넓어졌다. 또 이렇게 또 포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궤도님 정말 우리 그 유저분들이나 우리 누리꾼들의 얘기를 항상 듣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기쁘심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많이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옷 벗고 진짜 한번 뛰고 싶은데. 네. 애초에 우리가 정해졌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네. 이 목표가 목표일 뿐입니다. 이걸 향해 달려가는 피와 땀은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헛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표를 완벽하게 지금 달성한 상황이에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사실은 오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제가 수많은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멘트를
오늘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너무 행복한 일이고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네. 네, 연구원분들 앞으로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금 쉬셔도 되겠죠? 잠깐만 쉬고. 지치지 않는 사람은 쉬지 않죠. 아, 너무 좀 며칠만 쉬고 싶습니다. 독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아닐까. 네. 네, 쉬셔야 됩니다. 장난이고요. 네. 네, 저도 쉬겠습니다. 교도님이 지금 잠깐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박사님들, 교도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도 정말 이입해서 느끼고 싶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방송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오늘 무사하게 성공적인 방송을 마무리했고 또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축하드리고 저도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기쁜데 정말 이 박사님들이나 교도님이 어느 정도 기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솔직히 안에 들어가서 실감하고 싶은 마음 저도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하고 아까도 우리가 박사님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 우주 정책도 세워야 된다고 누차 황 박사님도 강조를 해오셨고 정말로 지금 우주 탐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우주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우주 탐사가 우리가 황폐해져 가는 이제 거의 못 살게 된 지구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상위성은 태풍을 예보하고 네. 방송통신위성은 우리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지구관측 위성들은 지구의 오존, O3, 미세농도, 미세먼지 농도 같은 걸 측정을 하고 허블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의 나이를 관측하고 이게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우주 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 탐사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어느 행성으로 도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 탐사, 화성 탐사를 꿈꾸는 것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와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확보해서 지구에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시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줌으로써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땅덩이뿐만이 아니라 우주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거나 결핍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한테 한 뼘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왜 지금 우주 탐사를 해야 하는지요. 지금 우리한테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건 뭐라고 좀 궤도님 판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2040년 우주 산업 세계 시장 규모를 1,30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히 봐서 지금 민간의 참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것만 보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의 지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민간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아직 여러 기회가 있다는 상황인데 민간이 참여를 하는 순간 이거는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명확한 지표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의 탑재체를 우주로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고 이제 차근차근 이걸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정말 적은 인력과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네. 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만큼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여기에 바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인 거죠. 네,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고요. 네. 예, 근데 우리 민족이 특히나
금방 뛸 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네.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저희도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 전해 듣고 여기 전문가분들 정말 가슴 졸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두 문장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박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사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1차 발사 비정상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 협력체 직원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홍 박사님. 우리나라 우주 탐사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량을 총 집결하면 우리 더 멀리도 가볼 수 있고 우주 강국 도약에 이제 토대를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고생하신 모든 연구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궤도님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김밥을 사 먹던 우리나라가 이제 김밥을 말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의 김밥을 다른 분들께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자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 수많은 경험치를 얻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아주 훌륭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김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 즐겁고 그리고 그나마 성공까지 기쁜 방송 오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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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가슴 졸이며 지켜본 누리호 발사 마침내 성공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방송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는 2022년 6월 21일 오늘을 누리호가 우리 우주 탐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기록할 겁니다. 부디 남은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KBS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